크로노스가 토해낸 5명의 신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그들은 모두 완전히 성장한 모습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낸 막내 제우스는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책임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토해낸 형제 자매들이 눈을 떴을 때 제우스는 처음으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처럼 격렬했고 하데스는 침묵 속에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헤라가 물었습니다. 제우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때 제우스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들었던 이야기. 타르타로스 깊숙한 곳에 갇힌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를 해방시켜야 해.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포세이돈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괴물이야. 아니야. 제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희생자일 뿐이야. 형제 자매들을 설득한 제우스는 지하 세계로의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타르타로스의 문지기들을 지나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쇠사슬에 묶인 키클롭스들을 발견했을 때 제우스는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브론테스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우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입니다. 키클롭스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우스운 일이군. 저는 다릅니다. 제우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테로페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장장이로 인정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방된 키클롭스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용암을 다루고 별의 정수를 녹여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론테스가 제우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젊은 신이여. 그것은 번개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쥐는 순간 온 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아르게스가 경고했습니다. 그 힘은 세상을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하데스는 투명 투구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진정한 신이 된 것입니다. 오타리스 산에서 크로노스가 전쟁을 선포했을 때 온 세상이 떨었습니다. 배신자들아, 감히 아버지에게 도전하는가? 제우스는 올림포스산 정상에 서서 응답했습니다. 폭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제우스는 번개를 날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도 시간을 조작하는 힘으로 맞섰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헤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은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제우스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전투를 벌였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데메테르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우스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를 찾아가 봐야겠어. 제우스가 결심했습니다.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희망이. 코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보자. 1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들이 산더미 같은 바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키클롭스들이 만든 무기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던진 마지막 번개는 시간을 뒤틀었습니다. 크로노스의 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온 우주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크로노스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크로노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우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한 것처럼. 하지만 제우스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타르타로스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닐 거예요. 이것이 제우스가 크로노스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형제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다스릴 것인가?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공평하게 나누자. 하지만 포세이돈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네가 가장 막내인데 왜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그럼 운에 맡기는 게 어때? 제우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3개의 조각을 만들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하늘, 바다, 지하 세계. 제비뽑기 결과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얻었습니다. 땅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로 하자. 제우스가 덧붙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 올림포스를 자신의 거처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상징이 될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도움을 받아 제우스는 황금으로 된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옥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거야. 제우스가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헤라가 물었습니다. 올바르게? 그게 무슨 뜻이지? 크로노스 아버지처럼 공포로 다스리지 않을 거야. 정의와 지혜로 다스릴 거야. 하지만 제우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인 티탄들이 감금당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가이아는 가장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티폰. 그것은 용의 머리 100개를 가진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티폰이 올림포스를 향해 올라오자 다른 신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도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제우스가 번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제우스와 티폰의 싸움은 7일 낮과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번개와 화염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바다는 끓어올랐습니다. 첫날 밤 티폰의 독이 제우스를 쓰러뜨렸습니다.
괴물은 제우스의 근육을 잘라내고 동굴에 감금했습니다. 이제 끝이군. 제우스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헤르메스가 나타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근육을 되찾아와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우스는 모든 힘을 다해 번개를 던졌습니다. 티포는 시칠리아 섬 아래 에트나 화산에 묻혔습니다. 승리 후 제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제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헤르메스가 도와주었고 형제자매들이 믿어주었으며 심지어 키클롭스들도 힘을 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자구나. 이 깨달음이 제우스를 크로노스와 완전히 다른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올림포스로 돌아온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아테나가 지혜를, 아폴론이 예술과 의학을, 아르테미스가 사냥과 달을, 아레스가 전쟁을, 각 신이 자신의 영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우스도 예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운명의 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우스여, 너 역시 내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내 자식이 너를 뛰어넘을 것이다. 제우스는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크로노스처럼 자식들을 삼킬까 하는 유혹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나보다 현명하고 선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우스가 진정으로 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포용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우스의 통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때로 실수도 했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의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들이 불을 훔쳤을 때 제우스는 분노했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공정하게 개입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항상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제우스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과 폭력의 시대에서 지혜와 정의의 시대로. 수천 년 전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의 이야기.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우스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리더십과 성장의 고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우스는 우리에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키클롭스를 해방시키고 형제들과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성공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스타트업 창업자든 팀장이든 예술가든 모두에게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무너뜨린 후 똑같은 폭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세계를 나누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승진한 직장인, 성공한 기업가, 영향력을 얻은 사람들 모두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우스는 실패가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10년 전쟁을 치르고 티폰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하기도 했지만 그 실패들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이 그를 더 훌륭한 리더로 만들었죠. 네 번째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신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제우스만은 티폰과 맞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티폰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실패에 대한 공포, 변화에 대한 불안. 하지만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의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는 자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현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멘토십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를 기뻐하고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뛰어넘기를 바라며 현명한 리더는 조직이 자신 없이도 성장하도록 합니다. 제우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나오고 진정한 성공은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올림포스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처럼 용기와 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말이죠.